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수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눈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재수술 한 번에 성공하는 법, 함께 보시죠. 환자가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관적인 문제,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 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눈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라인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양상의 문제나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소세지 눈이나 짝눈, 그리고 라인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소세지 눈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세지 눈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눈이 가지고 있는 크기나 눈의 조건에 비해서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을 때 생깁니다. 쌍꺼풀 라인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소세지 느낌의 경우는 1차적으로 교정 방법이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쌍꺼풀 라인을 낮추면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따라서 이 경우 저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떴을 때 쌍꺼풀 라인이 너무 낮아지지 않게 하면서 소세지 느낌을 없애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고정되어 있는 쌍꺼풀 높이는 낮추되 동시에 덮여 내려오는 피부를 함께 절제함으로써 떴을 때 모양에서의 소세지 느낌은 없애고 라인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뜨는 힘이 약한 눈에서는 눈매 교정을 함께 시행해 주는 것이 더 또렷하고 아름다운 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쌍꺼풀을 낮추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쌍꺼풀을 높이는 수술보다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여분의 피부가 많으신 분들에서요, 기존 쌍꺼풀 라인과 아래쪽 쌍꺼풀 라인 사이에 있는 여분의 피부를 없애고 저희가 쌍꺼풀을 낮추면 되겠지만, 여분의 피부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서 쌍꺼풀 라인을 낮추게 된다면 흔히 두 줄 따기라고 부르는 방법, 아래쪽에 새로운 라인을 만들고 위쪽 라인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쌍꺼풀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경우 정확한 방리를 하지 않고 혹은 아래쪽 라인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겹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눈을 감았을 때 새롭게 만든 쌍꺼풀 라인의 흉터와 예전 라인의 흉터가 함께 보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수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짝눈인 경우입니다. 짝눈 재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대칭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재수술 상담 오셨을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양측 대칭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양측 검은 동자가 얼만큼 동일하게 보이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양측의 쌍꺼풀의 모양이 얼만큼 동일하게 그리고 같은 높이로 뻗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쌍꺼풀이 내측으로 뻗는 느낌이 인, 인아웃, 아웃 모양으로 얼만큼 양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맞아야 하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두 가지만 달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양쪽이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양측 동공의 높이가 다르거나 양측 동공이 검은 동자가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양측 동공 정도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쌍꺼풀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맞춰줘야 되고, 동시에 덮여 내려온 피부 양을 절제함으로써 떴을 때 보이는 쌍꺼풀 양측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쌍꺼풀이 내측으로 뻗는 느낌을 확인해서 내측으로 뻗는 느낌이 양측 다르다면 디자인 시에 잘 디자인을 해서 양측 모양이 동일하게 맞도록 디자인 및 수술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맞아야 사람들이 봤을 때 혹은 사진을 찍었을 때 양측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눈 재수술 오셨을 때 이런 눈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눈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눈들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피부 여분만 있다면 높이거나 낮출 수 있고 얼마든지 수술로 개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오히려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눈 재수술 상담을 오실 때는 눈이 커지는 방향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이 커지는 방향이 눈이 더 예뻐지는 방향은 맞으나 눈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심한 4배간을 만들거나 심한 3배간을 만들거나 혹은 내측으로 누호가 너무 많이 보이는 눈을 만들거나 혹은 바깥쪽으로 점막이 보일 정도로 많이 트거나 하면 눈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과하고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커지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맞으나 그 방향 자체가 눈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하고, 특히 미팅 같은 경우에는 심한 삼배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눈매 교정 같은 경우에는 심한 사배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너무 과한 느낌을 원해서 눈의 밸런스를 해치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성형수술은, 특히 눈 성형은 가지고 계시는 눈의 조건의 포텐셜에서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눈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조건 자체가 그 눈과 비슷하지 않거나 얇은 피부가 아닌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계시거나 심한 함모란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서 그 조건을 뛰어넘기 위해서 무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지고 계신 포텐셜을 뛰어넘기보다는 더 과하고 아름답지 않은 눈 모양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특히 눈 재수술의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니즈와 실현 가능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정확한 수술 결과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수술에 임하시는 편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눈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본인의 니즈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잘 고민하신 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프라이빗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